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철없는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철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답답하심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니까 모쪼록 너무 답답해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인터넷에 시댁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저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는 속이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한성가라는 사람이라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똑 부러진 저의 처신에 박수를 보내보면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꽤 고급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나이에 비하면 꽤 일찍 사업이 성공을 한 편인데 코스 요리를 위주로 하는 소위 말하는 파인다이닝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애가 꽤 좋은 편이고 동생이 호텔 주방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서 차린 레스토랑입니다. 제 남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딱 10년이라는 시간을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고 30살이 되자마자 저와 같이 지금 운영 중인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나눠서 차리긴 했는데 투자금의 70% 정도가 제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창 오르락내리락 하며 투자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인이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너도 나도 눈이 돌아서 투자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코인 자체를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되었고 아주 푼돈일 때 이게 정말 말처럼 미래의 화폐가 될까 싶어서 조금 사뒀습니다. 그땐 그냥 호기심이 컸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철없던 학생 시절이었기에 큰 돈이 아닌 정말 작은 푼돈으로 사뒀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전혀 오르는 기세도 없고 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인이라는 게 대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살 때만 해도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수익이 난다고 해봐야 주식이랑 비슷하겠거니 끽해봐야 10% 정도 걸리겠구나 싶었거든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코인이 억 단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번뜩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사둔 코인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재미삼아서 몇 개 사둔 거라 억만장자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레스토랑을 차릴 돈은 충분히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인 식당 같은 데 유행했을 때라 그렇게 꾸며볼까 했지만 아예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레스토랑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동생을 몇 날 며칠 동안 꼬시니 동생도 결국에는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텔 주방에 사직서를 내고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며 제 나이 32살에 시작한 이 레스토랑은 1년 만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했는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을 끼고 장사를 하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저절로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후에 방송에도 몇 번 장소를 제공하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배경 설명이 꽤 장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정을 남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차리기 3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과 저는 사내 연애를 1년 동안 하게 되었고 제 나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던 코인이기도 했고 굳이 결혼 전에 투자를 했던 건데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남편 모르게 다들 비상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레스토랑이 제 것인 줄 모르고 있고 제 동생이 차린 레스토랑에 명의만 제 이름을 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꽁꽁 숨기게 된 계기는 저에게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모는 제가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매번 하던 말이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내조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집에서 뜨끈한 밥 내오고 국이 식지 않도록 내내 끓여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찾아와서 대머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투자회사 특성상 24시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제 업무가 하필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쪽이라 남편이 일하는 국내 주식 부서 쪽과는 근무 시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모는 매번 여자가 밤에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누가 보면 어디 주점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겠다고 저에게 모욕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일이 더 들쑥날쑥한 만큼 당연히 월급도 제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근무 시간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제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저에게 그깟 푼돈 벌어서 뭐하냐고 저에게 내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깟 푼돈이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저에게 퇴사를 해라, 퇴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손을 좀 써봐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승진을 해야 하는데 왜 네가 먼저 승진을 하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입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승진이 되어야죠. 남자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취업이 늦어진다면서 이래서 남자는 손해라고 저에게 따지는데 국방부에 가서 따지시라고 했죠 뭐. 아무튼 일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남편도 저에게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무렵 제가 레스토랑을 오픈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남동생이랑 레스토랑을 차리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선언하듯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퇴직이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차리겠다고 하냐고 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수령할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었는데 그 돈 다 쏟아부어도 가게는커녕 간판도 못 달 것이라고 저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자기한테 맡겨라, 자기가 투자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하는데 투자로만 따지면 제가 실적은 더 좋았는데 무슨 소리인 건지.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럼 자기 퇴직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나서 남동생이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름만 빌려주고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돈은 한 푼도 안 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조리 장기적금으로 걸어버렸더니 그제야 남편이 웃으면서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제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코인 투자로 몇 억 벌었다는 사실을 말이라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비밀로 하길 참 잘했죠 뭐. 그 이후에 레스토랑 준비하고 자리 잡고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3살이라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자 남동생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라더라.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제가 남동생과 우애가 좋은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제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긴 했습니다. 쉽게 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속사정에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반에는 손님이 없어서 썩어가는 식재료에 돈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 이후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복병이 끼어들게 하는 바람에 다른 의미로 눈물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이름도 말하기 싫은 치가 떨리는 4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가 참 개뿔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란 허세는 어마어마한 계집애가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명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명품백을 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방을 쓱 보더니 저에게 뾰족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돈 많이 벌어요? 와, 이거 신상백인데? 몇 개월 할부로 긁은 거예요? 직장인이 사기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시모가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저거 비싼 거냐고 얼마짜리길래 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신우가 뭔가 잘 걸렸다 하는 얼굴로 시모한테 저 가방 600만 원짜리 가방이라면서 신상백이라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는 지금 우리 아들 돈으로 그런 사치를 하고 있냐고 내조를 하랬더니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었고 2번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상여금 들어와서 하나 산 건데 제가 허락을 받고 가방을 사야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와, 언니, 상여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빠 따라서 투자회사에 취직할 걸 그랬다. 그 말에 목구멍 끝까지 돌대가리는 못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몇 안 남은 머리털까지 뽑힐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냥 신우가 금방 포기할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취업 준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 눈에는 제 상여금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나 봐요. 저한테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3달은 먹고 살 수 있을 돈인데 어쩜 그렇게 개념 없이 돈을 막 쓸 수 있냐고 그러다가 집까지 다 말아먹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유 있어서 산 가방이고 매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개 살까 말까 한 가방인데 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니까요.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산 가방인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은 얼마냐, 어디서 샀냐, 무슨 돈으로 샀냐 물어보면 그냥 아빠가 사주신 가방이에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이 연신 장사가 잘 되고 방송에도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하자 시모가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얼마 버냐고 대놓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애 둘러서 벌만큼 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는 금액 말하면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 특성상 주말이고 명절이고 없이 예약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절 당일 딱 하루만 일을 쉬었는데 남편이 시댁 가봐야 시모가 잔소리만 하고 저랑 싸움이 꼭 나니까 자기도 시댁에 가기가 싫은 거죠. 은근히 제 핑계를 대면서 오전에만 시댁에 들렸다가 오후에는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갔거든요. 시모는 그게 너무나도 서운했고 탓할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레스토랑을 차린 이후부터 명절 당일만 방문을 했으니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저한테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소처럼 일을 하냐, 언제는 그만두라던 투자회사에 남아있지 그랬냐 하시는데 짜증이 났죠. 어머님이 제가 그만둬야 남편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그만두고도 여전히 대리네요. 여자가 집에 찰스닥 달라붙어서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길을 펴고 승승장구하는 법인데 네가 레스토랑을 한답시고 매번 밖에서 어우 정말 그만 좀 해.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 우리도 오늘 하루 쉬는 거 그냥 푹 쉬고 싶었는데 명절이라고 방문한 거야. 아이고 예전에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우리 아들이 아휴 마누라한테 얼마나 잡혀 살면 저렇게 팔불출이 됐을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시모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뒤통수에 대고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 품이라면 좋아서 안겨붙고 엄마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장가가고 나서 소용도 없다고 쓸모없는 놈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어릴 때 엄마 품에 엉겨붙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나요? 다들 하나같이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와서는 언니네 가게 진짜 장사 잘 되는 것 같다고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기 한번 살리고 싶은데 저희 가게에 와서 밥 한 번만 먹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계집애가 진짜 여우인 게 둘이 있을 땐 이런 소리 한 번을 안 하다가 시모가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댁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신우랑 맨날 싸워봐야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그 한 끼가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제가 시모랑 신우한테 한턱 쏠 수 있긴 했죠. 시모한테 그러면 시모랑 나를 잡고 한번 방문해서 밥 먹고 가라고 했더니 신우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오늘 갈게요 하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연락을 해줘야 저희도 준비를 할 텐데 말이죠. 신우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면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분명 시모랑 함께 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3명을 끌고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허세 가득한 말투로 제일 좋은 걸로 4인분 달라고 하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남동생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 신우가 친구를 끌고 왔으니까 잘 좀 신경 써서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동생이 솜씨를 제대로 발휘했더라고요. 코스 요리에 포함되지 않은 디저트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누나 잘 예쁨 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하고 온 겁니다. 친구들은 너네 새언니 너무 멋있다 하면서 축켜 세워주니까 신우 어깨에 뽕이 가득 차올라서 생전하지도 않던 고맙다는 인사까지 저한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즉에 이런 걸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시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친구들이랑 제 레스토랑에 방문을 할 테니 어제 신우가 먹은 코스 요리 그대로 준비를 좀 해달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몰아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동생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은 무척이나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준비를 해서 코스 요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시모 친구들이 어우 며느리가 아주 대단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는데 시모가 굼벵이도 주르는 재주가 있는 법이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워낙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며느리가 이런 데서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자기 심정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백날 일해봐야 뭐해? 몸만 힘들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의 반도 못 벌 텐데 고생만 하고. 차라리 집에서 내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만큼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하고 마는 거죠.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시모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오면 잘해줘 하면서 잘 먹었다고 기분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자기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잘해줘라. 지난번에 먹은 디저트가 맛있던데 따로 포장을 좀 해줘라 하는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방문을 하신다는데 그분은 따뜻한 차만 드시니까 대추차를 준비해라 하면서 말이죠. 사촌이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기분 좋게 네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시모가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니까 예약 자리 없어요,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 시모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고작 그거 운영한다고 지금 유세를 떠는 거니 시모가 웃음니 하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거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점점 부탁하는 일이 뜸해졌는데 어느 날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도 30이 넘었으니까 언젠간 시집을 가겠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지는 몰랐죠. 근데 신우가 글쎄 저한테 우리 가게에서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하겠다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룸을 빌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몇 명이나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총 7명이 사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딱 하나 룸이 있는데 이벤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관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신우가 말한 날짜를 보니까 예약이 딱 없는 날짜길래 알겠다고 하고 룸 빌리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룸 대여값은 30만 원이고요. 1인당 코스 요리는 24만 원인데 20만 원에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룸 꾸미는 비용은 제가 해드릴게요. 총 17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신우가 버럭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지금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언니를 너무 풀어줬지? 신우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결혼까지 하는데 선물을 쥐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룸 비용에 음식값까지 받겠다고? 그것도 무려 170만 원이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내고 빌려. 그럴 거였으면 언니네 가게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지. 그냥 해줘. 지난번에도 공짜로 밥 먹게 해줘놓고 왜 그래?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룸 빌리는 비용 30만 원은 낼게. 구구절절 돈 없다는 소리를 뭘 그렇게 열심히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호의도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줘야 호의죠. 저는 뭐 땅을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냐고 공짜로는 안 된다고 그 가게 내 가게 아니라 동생 가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한풀 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70만 원 내고 브라이덜 샤워를 할 수는 없었는지 제 동생한테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돈 처녀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 인심을 쓸 수 있지 않겠니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동생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아마도 동생도 거절할 것 같다고 그렇게 쉽게 턱턱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다른 가게도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신우가 남편에게도 말을 해서 졸랐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색하게 왔어? 할 말이 있는데 하길래 느낌이 딱 와서 남편의 입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여보? 아, 말하지 마. 신우가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맞고 내가 그거 해줄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 알지?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나 월급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왜 공짜로 신우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해줘야 하는 거야. 평소에 신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나 절대로 그 부탁 못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비용이 무려 170만 원이야, 170만 원. 17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남편도 기가 확 죽었는지 바로 신우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질이처럼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철이 없고 바보 같아 보이든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도 조르고 조르다가 남편이 안 될 것 같다고만 이야기를 하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둘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유치해 죽겠고 결국에 신우는 그럭저럭한 호텔을 빌려서 브라이덜 샤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명절 이외에는 시댁에 방문을 하지 않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남편은 자기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저도 안정을 찾게 되자 슬슬 아이를 가지자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으니까 일은 본인에게 맡겨두고 설렁설렁 하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장사가 워낙 잘 되어가니까 직원을 더 뽑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게의 제일 큰 투자자는 저였고 제가 굳이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월급은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게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을 하면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체질이 잘 붙는 체질이라 그런지 온몸이 퉁퉁 부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찌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나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캐리어를 들고 말입니다. 집에 있다가 신우가 문 좀 열어보라고 연락을 해서 문을 열었더니 떡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곤 지집처럼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신우한테 이 짐은 다 뭐고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글쎄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죠. 왜 싸한 느낌은 항상 저를 비껴나가지 않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으면 풀 생각을 해야지. 짐까지 싸들고 와서 가출하면 어떡해요. 아, 그만 좀 해, 그만. 짜증나니까. 임산부인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게 왜 또 정신을 가출시키고 진상짓을 하나 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신우를 보고서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본인이 알아듣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길 기어코 찾아온 거라면서 저에게 변명을 막 했어요. 자기가 부른 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요. 신우는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며칠만 있다가 나갈 거라고 제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달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니 아기 방으로 꾸며둔 작은 방에 글쎄 캐리어를 냅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사용할 방이라서 소독까지 싹 다 해둔 방인데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제 기분 따윈 안중에도 없이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냐며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맥주를 꺼내오지를 않나. 쫓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제 속이 터지는 것 같았죠. 글쎄 신우가 부부싸움을 한 이유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워서 못 버리겠다며 며칠을 그냥 내버려뒀대요.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방치했으니까 파리가 꼬였고요. 우리 신우의 위생 개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없는 거죠, 그냥. 파리가 웽웽 꼬이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 하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해서 쉰내가 나고 그러니까 심해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신우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놈의 내조를 하겠다면서 명품관 일도 그만둬서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돈을 벌어오든가
아니면 집을 나가던가 둘 중 하나 하라고 소리를 쳐서 집을 나온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맥주 마시면서 저한테 마른 안주 없냐고 진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올케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런다며 울먹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른 안주 꺼내주고는 내일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고 신우는 아기 방에 깔아둔 토퍼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토퍼가 진짜 비싼 거고 세탁도 다 한 거고 아기 눕히려고 저도 한 번도 누워본 적 없는 토퍼였거든요. 짜증나는 마음에 둘 다 깨웠는데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해장국 끓였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우 보고 당장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보고 매정하다면서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철판을 깔고 우리 집에 눌러붙은 겁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하루에 수건을 5장씩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수건을 제가 넉넉하게 두는 편이라 16장씩 두고 쓰는데 둘이 쓰면 일주일을 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수건이 부족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집안일이 2배가 되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 당장 데려가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임신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가 집을 난장판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숨 푹 쉬면서 죄송하다고 퇴근하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퇴근하고 와서 신우 보고 화를 내면서 당장 짐 싸라고 하는데 신우는 그게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라며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심해부가 부글부글 끓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시댁으로 가라면서 심해부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신우가 황급히 심해부를 쫓아서 나가고 저는 비번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심해부가 강경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신우가 울면서 시무한테 집안일 좀 알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랬대요. 남편이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어야 했냐고 하면서 왜 심해부한테 연락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신우가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시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의 발달은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그렇게 며칠을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가 가게에 룸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룸비 예약금 30만 원까지 입금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남동생에게 돈 똑바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남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우리 신우가 글쎄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게는 메뉴가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고급스러운 단품 메뉴들이 많아서 술도 정말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비싼 건데 1,000만 원대 가격으로 이루어진 술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술도 있고요. 순간 먹고 튀려고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싼 술 줬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말을 하는데 뒤에서 신우가 술 가지고 오라고 비싼 술 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적당히는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남동생에게 150만 원짜리 와인이나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4명이서 갔다고 했으니 나눠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딱 2시간이 지났는데 남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 사돈이 누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이 술값이며 밥값이며 전부 누나가 낼 거라고 하는데
자기 돈 없대. 그 순간 진짜 머리를 해머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들 처먹은 돈을 왜 대신 내줘? 남동생이 말하길 제가 낼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군다고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몸만 덜렁 와서 술을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가게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가게에 좀 가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오늘 동생이 자기네 가게에 간다고 하던데? 나한테 자기 이름 대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어. 매번 그랬잖아.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업장에서 무전 취식하는 거 허락해줘? 뭐? 내가 뭐긴 뭐야, 당신 남편이지. 아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들으면 신우가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밥 먹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가족끼리 무전 취식이 무슨 소리야 정말. 지금 이혼 때문에 속 시끄러운 애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코스 요리 4인분일 텐데 별로 되지도 않는 걸로 그냥 한번 서비스 해주고 생색내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당신 돈으로 결제하자 그럼. 그랬더니 돈 없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남편이 자기 동생 밥 한 번 못 사주겠냐고 흔쾌히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저한테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먹은 금액만큼만 계산하고 오라고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영수증까지 끊어주겠다고 하고는 가게에 달려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택시를 타고 아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쩔쩔매는 남동생에게 다가가니까 글쎄 신우가 시켜 먹은 와인이 한 병이 아니라 무려 3병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비싼 와인을 3병이나 처먹고 뻔뻔하게 무전 취식을 하려고 했다니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무슨 2시간 만에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건지. 신우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는 저도 못 알아보고 널브러져 있었고요. 신우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룸에서 이런 추태를 벌였기에 망정이지 홀에 있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도 남을 모습이었습니다. 신우가 잠깐 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보면서 우리 언니 왔다며 언니가 쏴, 언니 때문에 나 이혼해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이 보다 못해서 경찰을 부를까? 하고 물어보는데 됐다고 하고는 얼마 나온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밥값 96만 원에 추가 메뉴 시킨 게 3개 있어서 29만 원이 추가됐고 150만 원짜리 술만 3병을 마셨어. 도합이 575만 원이야. 근데 누나, 진짜 누나 카드로 내게? 그냥 우리 이거 로스 시키자. 제가 동생에게 남편 카드를 쥐어주고 가서 계산하고 오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냥 경찰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카드를 자세히 봐라. 서명이랑 이름 보면 딱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 동생이 앞뒤로 돌려보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저한테 부가세 10%는 별도로 긁겠다고 하길래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착실하게 부가세까지 632만 5천 원이 긁힌 문자 메시지가 남편에게 바로 전송이 되었는지 긁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뻔뻔한 작태에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왜? 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금액에 충격이라도 받은 것인지 남편이 무슨 밥값이 이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함만 지르더라고요. 바가지를 긁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명품백이라도 산 거냐고 어떻게 밥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울분을 다 터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우가 와서 코스 요리 4인분 96만 원어치를 먹었고 추가로 단품 요리를 3개 시켰는데 이게 29만 원이야.
그리고 무려 150만 원짜리 와인을 3병이나 드셨네? 남편이 씩씩거리다가 계산기를 두들기는지 저한테 합이 575만 원이지 않냐고 왜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긁힌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마 150만 원짜리 술 3병 마셨다는 말에 지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0% 붙이셔야죠.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등을 쳐먹을 수가 있어? 당장 집에 와서 이야기해. 카드도 전부 취소하고 한 끼 밥값에 600만 원이 넘는 게 이상하잖아. 먹은 건 당연히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바가지 안 긁고 정확하게 계산했을 뿐인데요. 카드 취소하면 그쪽 여동생은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 인계할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화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봐야 싸움만 날 게 뻔하니까 그 시간에 죄송스럽게도 친정으로 도망을 쳤죠. 남동생이 저한테 진짜 상황이 답이 없다면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더 이상 저런 시댁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말고 함께 저는 친정에 눌러붙었고 시모가 저에게 주제도 모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언제까지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친정에 있을 거냐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퇴근을 한다고 소리치는데 솔직히 가소로웠습니다. 밥은 둘째치고 내가 어제는 빨래까지 해주러 너네 집에 갔다 왔다.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제는 너까지 이혼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쥐꼬리만큼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홀몸도 아니고 애까지 있으면서 여자 혼자 아이 낳아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줄 알지? 그거 어려운 일이야. 네네, 잘 알겠고요. 혼자서 한번 해보고 말해드릴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그 인간 반품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버렸더니 그제야 덜컥한 건지 바로 친정으로 달려와서 무릎부터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면서 2번 다시는 시댁 편을 들지 않겠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말자. 시댁 일에 불편한 거 만들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각서라도 쓰겠다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제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했다고 신우고 심우고 얼굴도 안 보게 살게 해주겠다면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잔소리도 못하게 하겠대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이혼은 안 된다고 비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운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쯤 하면 됐다고 용서해 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썼고 이혼 서류는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사히 출산을 잘했고요. 신우고 심우고 전부 저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나를 전하는 정도? 해가 지날수록 나날이 크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시댁 간섭 없어서 편하고 갑질하면서 사는 재미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주시고 을이 아닌 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